색깔이 너무 여기서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입개문 사과 모양의 로고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및 컴퓨터 시장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애플 컴퓨터인 맥킨토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으로도 너무도 유명한 기업 애플의 한국 담당 기업인 애플 코리아 앞에 와 있습니다. 2023년도 총 매출액이 약 7조 5천억이 넘는 기업입니다. 2024년 순 영업이익이 약 5,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수익이 550% 상승한 매우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사원수가 13만이 넘는 대기업인 애플 코리아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 애플 코리아에게 국제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러 모였습니다. 반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도한 기업,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부당해고를 저지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LED 편광필름을 만들어 납품하던 회사, 일본 기업 니토 덴코의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공장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처절한 투쟁 상황에 대하여 국제 규범에 따라 일걸 실사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플은 LED 편광필름 최종 납품처로 공급망 최상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의 요구에 의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생산 확대가 이루어졌고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후 구미공장의 물량이 평택공장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애플이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공언하면서도 정작 부품사인 니토덴코가 자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의 의지를 담아 인권 실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민중의례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의 7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300일이 넘게 고공에서 단 하나의 요구인 고용 승계를 외치며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부당해고에 맞서고 있는 박정혜, 소연숙 두 여성 노동자의 승리를 염원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상.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태한 수석 부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이상섭 수석 부위원장님과 사무처 간부님들이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에서 김준일 지부장님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에서 최연한 지회장님과 조합원들이 오셨습니다.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인 김동현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에서 배태선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첫 번째 순서로 본 기자회견을 하는 취지 말씀을 금속노조 이상섭 부위원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특히 별도의 애플 협력업체 행동 수칙까지 만들어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의 자유, 노동인권, 윤리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글로벌 공급망 안에 협력사를 관리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화재 보상금만 받아 챙기고 청산했습니다. 청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협의, 해고 회피 노력,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량만 평택으로 빼가서 생산했지만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지금까지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플이 준수한다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합니까? 기업 청산과 해고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관련 협의를 요구했지만 외면했습니다. 되려 가처분 신청, 간접 강제금 집행, 수억의 손해배상 청구, 감유와 형사 고소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플이 충실히 따른다는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에 부합합니까? 노동자들의 700일을 넘긴 고용승계 투쟁, 두 여성 노동자의 300일을 넘긴 고공농성에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협상에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자유, 노동인권을 담은 애플 협력업체 행동수칙에 부합합니까? 애플이 세계 여러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고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대표적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옵티칼, 한국립토옵티칼을 소유한 니토덴코, LG디스플레이, 애플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최정점에 애플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인권, 반노동, 비윤리의 니토덴코에 대한 애플이 인권 침해 실사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애플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는 애플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섭 수석 부위원장님을 발언 취지를 받아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음절만 3번 외치고 투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박살내고 고용승계 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 다음으로 투쟁 당사자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장인 최연한 지회장님으로부터 투쟁 경과와 요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지회장 최한환입니다. 내가 애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계인들의 선망하는 애플에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플은 노동, 인권, 환경, 윤리 강령을 최우선에 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력업체에서도 높은 수준의 인권을 달성토록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납품업체인 니토덴코가 저지른 위장폐업과 집단해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의
100% 지분을 가졌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에서 생산된 LCD 평광필름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애플에 납품됩니다. 2022년 4월경 코로나로 인해 중국 공장이 봉쇄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LCD 평광필름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 오자 애플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애플은 옵티컬 설비를 점검하고 생산 확대를 위해 인원 충원도 요구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거래처를 정해준 것도 애플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직접 옵티컬에 들어와서 생산성을 점검하면서 리또덴코가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단전단수와 손배가압류로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을 때 애플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사회, 국회의원과 정치계가 함께 나서서 리또덴코의 반인권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는 불이 난 후에도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물량 납부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고 회사가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리또덴코와 LG 디스플레이와 애플은 제 이익만 챙기면서 그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겉으로는 ESG 경영이니 인권 존중이니 떠들어대며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305일째 고공농성하는 두 여성 동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노동, 인권, 윤리 강령을 최우선한다고 말하는 건 기만입니다. 2년이 넘도록 리또덴코가 한국옵티컬 노동자들에게 부동산 강제 경마와 통장 압류, 살인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를 때 애플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애플에 요구합니다. 공급망에서 발생한 노동 탄압과 인권 침해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애플의 협력업체 행동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우리는 애플이 노동인권과 윤리경영의 가치를 준수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피땀으로 만든 평광필름이 애플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옵티컬 위장폐업과 집단해고 인권 침해 실세를 요구합니다. 애플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법 소속이신 김동현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투쟁을 왜 애플사에게 책임을 묻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플에게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선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인데 왜 애플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플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는 이유는 애플이 협력업체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어 있고 애플의 공급망 정책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인권 존중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애플이 스스로 정하고 있는 공급망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공급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 내용이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권 및 인권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다. 우리는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실천한다. 그리고 애플의 협력업체 행동수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는 애플을 위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근로자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은 협력업체가 본 애플 협력업체 행동수칙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처럼 애플은 스스로 협력사의 인권 침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사에 대해 인권보호 의무를 요구하겠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플의 정책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조하는 앞서 말씀하셨던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기업은 자기 자신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은 기업이 자기 자신이 야기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은 물론 자신과 연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모두 대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밑에 PC에도 있는 다국적 기업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또 다국적 기업은 자신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한 경우는 물론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와 같이 사업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이처럼 공급망에 대한 인권 존중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애플의 정책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따르면 자신의 공급망 내 협력업체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플은 지원해야 되고 또 협력사인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애플이 옵티컬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옵티컬 사안을 모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주요 고객사였고 실사를 통해서 생산 물량을 파악하고 생산 인력의 증감에도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닙토덴코는 애플에 대한 물량을 유지해야 했고 그 때문에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청산 결정은 사실상 애플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애플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자신의 공급망 정책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서 협력업체 청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노동자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플은 공급망 내 최상위 기업으로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활용해서 적어도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한국 니토 옵티컬 그리고 모회사인 니토덴코에 노동자를 고용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연루된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약 애플이 이런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애플이 스스로 수립한 공급망 정책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인권 규범을 그 자체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더 이상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적극적인 해결에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이태한 수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공농성에 우리 여성 노동자 두 분이 공농성을 하신 지가 이제 305일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견디기 힘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또 그 여름에 맞춰서 이번 겨울 상당히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루 빨리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도 빨리 이 사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토덴코 전혀 의지가 안 보입니다. 애플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애플이 누리고 있는 천문학적 그 이익에는 우리 한국 옵티컬 노동자들의 피와 땀 헌신 역시 배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자사가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 행동수칙과 국제인권 기준에 맞추어서 애플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애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노동자들은 죽을 수가 없기에 이 투쟁 끝까지 할 것입니다. 시간만 끈다고 해결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 투쟁 장기화되고 더 번진다라면 애플이 누리고 있는 그 명성과 이익 엄청난 손해 볼 겁니다. 하루빨리 애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 해결하고 우리 노동자들 불과 7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하는 이 요구 절대 과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우리 조합원들 7명의 조합원들이 고용 승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부당해고 박살내고 고용승계 쟁취하자. 다음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지부장 김준일입니다. 기자회견문. 애플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문제 공공망 실사라.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박정혜 소연수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한 지 305일째다. 그런데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공공망 최정점에 있는 애플이 인권침해 사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은 디스플레이 편광필름을 생산, 가공해왔다. 애플은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나기 전까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편광필름을 납품받았다. 화재 이후엔 한국 리토옵티컬 평택 공장에서 생산, 가공한 부품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납품받고 있다. 리토덴코, LG 디스플레이, 애플로 이어지는 공급망에서 애플이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협력업체 행동수칙을 제정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원칙의 존중을 천명하고 있다. 애플 공급망에 속한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을 갖고 존중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고 애플 협력업체는 가장 높은 인권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해당 수칙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다. 실제로 지난해 애플은 수칙 위반 등 문제로 공급업체 14곳과 계약을 해지했다. 애플은 2022년 초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의 담당자를 파견해 생산 능력을 점검하면서 신규 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신문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가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구미 공장에서 납품받던 제품을 한국 니트옵티컬 평택 공장에서 대체 생산을 해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 납품 공급체의 조정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망 최상층에 있는 애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금속노조와 면담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애플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급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동안 실시한 공급망 인권 실수에서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식별 예방하지 못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2019년 2월 노동자 316명, 2020년 3월 149명을 구조정으로 내보냈다.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말을 듣지 않으면 물량을 중국으로 옮기고 회사를 폐업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가 폐업해도 니또 댕꼬 본사는 어떤 피해도 보지 않지만 노동자들은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회사가 허락하는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고 협박했다. 2022년 197명을 구조정할 때는 적절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고, 집단 해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 승계 방안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도 않았다. 모두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였지만, 애플을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전혀 식별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애플은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의 청산 결정과 집단 해고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리고 자사에서 정한 협력업체 행동수칙에 따라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인 금속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업체 한국 니트옵티컬로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애플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7일 정구 금속 노동자. 지금부터 애플 코리아 측에게 인권 실사를 요구하는 요구서안을 전달하러 가겠습니다.